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교재 120페이지 개발행위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까지는 계획 파트가 끝났고 이제 개발 파트로 들어갑니다. 이때 개발행위란 무슨 개발과 관련된 거다? 사적 개발행위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개발하자. 그러면 그런 개발행위를 하려면 뭐 받고 한단다? 허가 받고 안 한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죠. 이거는 공적 개발은 허가라는 과정이 없어요. 그럼 공적 개발 어떻게 할까?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지. 그건 허가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사적 개발 행위로 일단 이해하시고 그런 행위는 허가돼서 된다라고 돼 있죠. 자, 또 하나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개발 행위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아파트를 짓는다는 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짓자. 그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도로 만들어야 되죠. 공원 조성해야 되죠. 학교 지어야 되죠. 상하수도가 매설해야 되죠.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뭐하다?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가 뭐한 적 있죠?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여기다 건축물들이 들어차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다 아파트를 더 지려고 했더니 기존에 했던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도대체 주차장 이건 도로가 아니라 차량 지체가 현재 심해져가지고 주차장이 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학교가 필요한데 학교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여하튼 기반시 설치가 곤란하다면 그런 지역에서는 뭐부터 할까? 그런 데는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뭐하자? 관리하는 구역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해서 이 안에서는 건축물을 작게 지켜하자. 이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원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개발하는 너희들 때문에 이러한 기반시설이 필요해졌으니까 그 개발하는 너희들도 일부 기반시설 좀 부담하라 라는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런 구역도 있다.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특수한 구역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거, 이게 개발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 그러면 첫 번째 누구한테 허가 받을래? 제일 먼저 허가권자가 나와야 되겠죠. 자, 누구한테 허가 받습니까? 자기 관할 구역에서는 자기 관할 구역의 장에게 허가 받으면 됩니다. 자, 관할 구역의 장 하면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바로 이 자들이 개발의 허가권자가 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관할구역의 장들한테 첫 번째 허가받을 것. 자, 두 번째 무슨 행위를 때 허가받을까? 이때 말하는 구체적인 개발행위라는 게 구체적인 뭘까? 즉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에는 어떤 게 있더냐? 허가 대상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을 거냐? 라고 돼 있죠. 그랬더니 원칙적으로 몇 가지가 있답니까? 6가지가 있답니다. 자, 머리자만 따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마지막 물건을 쌓아놓는 것. 이런 6가지 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라는 건공형체 분물 이렇게 해야 돼. 건공형체 분물. 여기는 건공 토토토물 하면 뭐 토하기만 뭐 여러 번 하면 뭐합니까? 토토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형체분, 그래서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그때는 뭐 받고 한단다? 이게 허가받고 하는 개발행위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 그 속에 있는 이때 말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란 건축법상의 건축을 말한다. 공작물의 설치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 말한다. 그것도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 매립. 요 5가지를 뭐라 부른다? 토지 형질 변경을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토지 형질 변경할 때만 허가받아라 이렇게 시험 문제 냈을까? 아닙니다. 뭐라 했을까? 바로 공유 수면에 매립하려면 허가만 하더라. 공유 수면을 매립하려면 허가받아라 라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자, 이런 공유 수면을 매립할 때면 허가받아라 라고 내서
그럼 공유수면의 매립은 어디 들어간다? 토지 형질 변경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 요거는 하나씩 따져봐야 돼. 조금 까다로워. 자, 경작을 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농사 짓는 걸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 그런 토지 형질 변경은 요거는 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 그건 대원칙이 뭐죠?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 할 때는 원칙이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야. 경작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할 때는 원래는 허가받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예외적으로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허가 받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인조토지의 관계,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 자, 내가 물코를 갖다가 틀어가지고 우리 논으로만 보냅니다. 물을. 그러면서 다른 논에는 물이 하나도 못 들어가게 이런 싸가지 없는 짓 할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은 첫 번째 허가사항에 들어간다.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지만 허가 대상. 두 번째는 재활용물질, 사업장 폐토약, 무기성 운이 같은 이런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수질오염 또는 토양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짓을 할 때도, 그때도 이거 흙을 쌓아올리는 성토할 때 그때도 허가를 받고 한단다. 그죠? 세 번째는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 요거 세 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 요거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으랍니다. 근데 지목 변경 중에서도 목길이 변경했죠. 전, 답 사이에 지목 변경하는 거, 요거는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이거는 허가 받지 아니한다.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한다.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허가상이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라. 그런데 지목 변경들 중에서도 28가지 지목 변경 중에서 28가지 중에서도 뭐와 뭐끼리 변경한다? 논을 밭이요. 밭을 논으로, 논을 밭으로.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했으니까 밭을 논으로, 논을 밭으로 이렇게 변경할 때는 그런 지목 변경을 수반한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것도 아주 시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났었어요. 이 내용. 이것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토석을 채취한다는 건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걸 채취하는 건 허가 대상이다. 다 기본과외 때 했던 겁니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토석 채취 같은 거, 이거는 따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그때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자, 이 산자락 밑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공장 건축 허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허가 받아가지고 산자락 까만 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거기서 수반되는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 허가 받는다, 받는다? 안 받아도 됩니다. 뭐로 다 대신한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그거로 끝나는 거지 따로 토석 채취 허가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토석 채취 허가는 언제 받는 거야? 바로 그런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 형질 변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수한 흙, 모래, 자갈 같은 토석 채취, 순수한 토석 채취, 요것만 허가 대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토지 분할, 이때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입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만, 있는 대지는 건축법으로 넘어가요. 이건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두 필지, 세 필지로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려고 한단다. 그때도 뭐 받는다? 허가 받으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가받지 아무 때나 허가받는 거 아니다. 즉 뭐 하는 거?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토지 분할할 때는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가받는 거지 그거 이외에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렇게 거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건을 쌓는 거, 어디에 쌓는 거? 녹관 자지역 안에서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에서 그 물건 쌓을 때만 몇 개월 이상?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 1개월 이상 쌓을 때 그때는 허가받으랍니다. 이게 요새 문제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필리핀까지 수출했다가 빠꾸에서 들어온 거 있죠.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바로 쓰레기. 이놈의 쓰레기를 갖다가 저 필리핀까지 보냈다가 거기서 또 지금 문제가 되니까 다시 거꾸로 들어왔잖아. 우리나라 지금 돌아다니면 쓰레기 천국이랍니다. 그냥 골짜기마다 쓰레기들이 그냥 수십만 톤씩 막 쌓여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랍니다. 그거 누가 그런 거야? 바로 쓰레기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쥐들이 그걸 갖다 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처리하려면 뭐 톤당 15만 원인가?
얼마라고 하더라? 그 가격이 들어가는데 그 돈 들어가기 아까우니까 그냥 갖다가 그냥 골짜기마다 갖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싸놓는 거라는 거죠. 몇 개월에서 싸놓는다? 1개월 이상 싸놓을 때는 뭐 받고 할 것? 허가받아라 그 소리예요. 그게 바로 녹관자 지역안에서 1개월 이상 그런 적법한 울타리가 밖에다 물건을 싸놓을 때는 허가받아라 라고 되는 거죠. 근데 녹관자 지역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 보존하는 지역은 어디죠? 녹관 농자 해서 농림지역도 들어가는데 농림지역에서는 1개월 이상 물건을 써놔도 허가받아라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림지역은 주로 농사 짓는 지역. 그럼 문제되는 건 가을철. 자, 벼라든지 콩이라든지 수수라든지 농산물을 많이 수확을 했어. 근데 그걸 우리 적법한 울타리, 즉 우리 집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다 그걸 다 놓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걸 못 하잖아. 그래서 특히 벼 같은 건 보통 밖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내버려둡니다. 1개월 이상 쌓아놨더니 뭐랍니까? 야, 너 이런 적법한 울타리가는 밖에다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놨으면서도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규정이 그래요.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돌아버리겠죠. 그때는 허가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농림지역 안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농산물 갖다 밖에다 써놨다고 해서 쌓아놨다고 해서 1개월 이상 안 써놨다고 1개월 이상 쌓아놨다고 허가 안 받았다고 해서 3년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을 찾는 건 그건 무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림지역은 농산물 쌓아놓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1개월 이상 쌓아놔도 허가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옆 페이지 경면 변경의 통지사유. 자, 허가 받고 설치했던 어떻게 했는데 그걸 중간에 뭐 한다? 변경을 했답니다. 근데 그 변경 중에 무슨 변경? 경면 변경. 두 가지만 꼭 기억합니다. 이 경면 변경은 다시 변경 허가 받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통지만 하면 됩니다. 변경되었소 라고 통지만 하면 되지 허가 받거나 신고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거죠? 첫째, 사업기간을 뭐 하는 거? 단축하는 경우. 예, 우리나라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걸 줄여서 공기단축이라고 그래. 공사기간을 줄였다, 단축했다. 공기단축. 이거는요, 다반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마 거의 공사 현장에 대부분이 그런 게 많아요. 왜 그러죠? 일부러 기간이 뭐 예를 들면 정식으로 한다면 뭐 1년 걸린대. 그래 놓고는 딱 공사 시작하면 몇 개월이요? 한 10개월 만에 딱 끝내고 2달을 벌어버립니다. 그럼 2달 벌으면 2달 동안 일용 근로자에게 줄 임금을 갖다 안 줘도 된다는 거잖아. 엄청난 이익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빨리빨리 해버려야 공기를 단축해야 그 공사하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려고 그래요. 이거는 다반사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건 따로 허가받을까 안 받아도 될까? 그건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단축시켰다는 사실만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면 된다.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근데 조심할 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그랬습니다. 단축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때는 뭐 해야 되죠? 다시 허가받아야 됩니다. 단축할 때만 허가받지 않지 통지만 하면 되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한다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조심하죠.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것들. 자, 부지면적을 전체 면적의 5% 내에서만 축소하는 거야. 만약에 10%를 축소한다면 허가 받아야 돼요. 5% 조금 축소한대. 왕창 축소할 때도 허가 대상이고 조금 축소할 때만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것만은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면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때 5% 범위 내에서 축소란 말을 조심합니다. 이걸 5%에서 확대하는 것, 그건 다시 허가사항이야. 1%만 확대도 허가사항. 축소는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것만 그때는 통지사항이고 나머지 5%를 넘어서서 축소하거나 또는 확대는 1%라도 확대시켜버리면 그거는 무슨 사항이 난다?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 그렇게 다시 구분해서 기억합니다. 자, 개발에 따른 개발법의 적용. 시험 문제는 날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건 일단은 여러분들 제껴놓고 보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허가 불필요 개발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요. 재복구나 재난수습 위한 응급조치했으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지. 그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등등.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 났던 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마번의 토지분할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122페이지 위에 중간에 마 토지분할. 그 중에 동그라미 니은.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분할. 토지의 일부에다가
공공시설 용지를 설치하려고 그래서 토지를 분할한다면 따로 이거는 분할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까 말까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본 그것이 최근에 시험 문제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12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랬습니다. 자, 이놈은 이제 세 번째. 자,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허가 대상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하나 볼 게 뭐가 빠졌냐면 여러분들 120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그 원칙 바로 밑에 줄. 맨 위에 원칙 바로 밑에 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6가지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가 원칙인데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 이런 개발인데 무슨 사업인데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이런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진다면 자 여기다가 도로 만다 공원 주성한다 학교 짓는다 하는 그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 개발행위 정비사업 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3가지 사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시험 문제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거로 끝났었어.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받지 않고 하는데 그때 지금은 그렇게 나지 않아. 요새 나는 거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냅니다. 도시개발 사업 하고 내죠. 어디 들어있죠? 여기 들어있잖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요 셋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부르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요게 다 허가받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입니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건?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고 이거죠.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절차에 따라 개발하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이게 정의사예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절차가 따로 있고 그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개발하면 되는 거지 허가받고 개발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입에 공부하셨잖아.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거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부르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다. 밤중에 저 야간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 끝내고 집을 가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도로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아저씨한테 인사드리라고 했지.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억나죠? 바로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것도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죠. 바로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건 허가받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죠? 자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였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1단계 집행계획 포함되면 사업시행자를 정해야 된다.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게 고시된다. 그럼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로서 보상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보상비가 끝났으면 시공에 들어간다. 공사 다 끝났으면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 검사를 받고 공사완료 공고하면 공사는 다 끝난다. 바로 그렇게 사업 시행하는 절차를 국토위계 및 이경영과랑 법률에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따로 허가받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개발하게 하는 게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이더라. 이런 공적 개발은 법에서 정한 절차다라는 거지 허가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여러 번 시험 문제 났었으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없으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이제 세 번째 자 허가받으라 하려면 이제 2번까지 했고 3번 허가 기준이 있겠죠. 자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개발행위 하러 갈 때는 가만히 있어봐. 6가지 개발행위면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야 되죠. 근데 허가받으러 갈 때 허가 절차로서 허가 신청서부터 먼저 내야 됩니까? 허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까? 일단은 허가 신청서 넣어놓고 허가 받으면 다행 못 받으면 그만 라고 한다. 그런 자를 뭐란다? 무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허가 신청서 넣어놓고 받으면 다행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적어도 부동산공법을 공부했다면 뭐부터 한다? 허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라. 내가 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이 떨어질 것이고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 떨어질 것이잖아.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허가 절차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법주문에서 쓰는 원래 법주문에 보면 허가 절차가 먼저고 그 다음에 허가 기준을 써놨어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책들이 그렇게 쓴 책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허가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기준에 맞다고 판단되면 그때 허가 신청서를 집어넣는 그때부터 허가 절차로 들어간다. 순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허가 기준을 먼저 넣어놨죠. 자, 그러면 허가 기준은 몇 가지가 있단다? 1, 2, 3, 4, 5 다섯 가지 기준에 맞아야 허가라는 걸 내려라 이 말입니다. 허가 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단다. 자, 이 허가 기준은 몇 가지? 다섯 가지. 자, 그래놓고 먼저 정리하자. 1, 2, 3, 4, 5 다섯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뭐죠? 토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토지 형질 변경에는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다섯 가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이라는 토지 형질 변경하는데 이때 너무 많이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산자락을 왕창 까먹는다? 허가 안 내주겠답니다. 이때 일정 기준 면적 얼마일 때 미만인 경우에 그때 이게 허가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하는데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된다. 일정 기준 면적 미만일 때만 그때만 허가 대상이 된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때 일정 기준 면적이 얼마일까? 용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원칙은 얼마랬죠? 원 1만. 원칙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더라. 그래서 산자락을 까먹었는데 이게 주거지역이래. 그럼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어떤 토지 형질 변경하는데 산자락을 까먹을 때는 그때는 원칙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원1만에서 농공단지 관리가 3만 하면 우리 계획했죠? 농공단지 관리가 3만 하면 3만이 뭐죠? 3만 제곱미터로 그죠? 그래서 농공단지 관리가 3만 하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나 오른다 그랬죠? 자동차 보험료가 5,000원 오른다. 5,000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숫자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우리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공단지 관리,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 대상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역은 얼마까지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원칙적으로 허가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허가 대상인데 이 미만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 더 미만이야. 이런 기준 면적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저런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상이랍니다. 미만이 아니고. 그때는 허가 안 내줄까? 아닙니다. 그때도 허가는 되는데 그때는 뭐가 필요하단다?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이 절차를 하나 더 거친다는 거. 따라서 기준 면적 미만일 때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권자인 특광특시특소시장수가 지가 알아서 정하면 된다는 얘기고 허가 내주지 않을 때는 허가권자가 지가 알아서 정하라는 얘기고 이런 각각 1만 이상, 3만 이상, 5천 이상 이 세 가지야. 1만 이상, 3만 이상, 5천 이상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뭘 거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한 번 더 거친 후에 허가권자가 그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한단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 기준면적 이상의 차이는 기준면적 미만일 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에 기준면적 이상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숫자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9,00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하려면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이 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여기는 원칙이 들어가잖아. 주거지역은 원칙이 들어가. 그래서 주거지역인 제1종 전원주에서 9,000제곱미터면 1만 제곱미터 미만에 속하죠. 그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그때는 허가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반면에 1만 이상 돼버리면
원칙적으로는 1만 이상 되면 그때는 허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원래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네죠. 자, 또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부터 미만까지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갖추지 않고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리지역, 계획관리에서는 3만 제부터 미만이죠.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녹지역은 5천 미만 이렇게 됐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 걸쳤단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다고 가정하죠. 자, 여기가 무슨 지역이랍니까? 여기는 공업지역이랍니다. 공업지역. 그리고 여기는 농림지역을 하자. 여기는 농림지역이라고 하고, 여기는 무슨 지역? 보전녹지지역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농림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얼마까지가 허용되죠? 형질 변경하는 이 면적이 원래는 농림지역은 농림지역 이거죠?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원칙적으로는 허가 대상이죠. 반면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야 여기는 조금만 까먹게라. 그래서 여기는 얼마까지만 5천 제곱미터 미만까지가 원칙적으로는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걸쳐서 지정하면 어떻게 할래? 이겁니다. 그때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을 걸쳤을 때는 그때는 이 면적이 얼마일까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농림은 3만, 자연환경은 5천 미만이잖아. 그때는 어떻게 될까? 각각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이쪽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원칙이 5천 미만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건 5천 미만이 되는 것이고, 어느 지역? 여기 농림지역에 속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은 3만이니까 그때는 3만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천, 3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두 개를 합친 게 그 둘의 면적을 각각을 계산을 하고 해놓고 각각 이쪽 자연환경 보전 5천, 이쪽은 3만 해가지고 그 둘을 각각 그 범위까지 되는데 거기에 무슨 자리 있다? 합친 면적이 그 중에 가장 큰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합친 면적 두 개를 합친 게 이걸 초과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농림지역을 A지역이라고 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B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A와 B 원래는 이렇게 이제 겹쳐버리면 그때는 A는 최대 얼마까지고 3만 미만이고 B는 원칙적으로 5천 미만이지만 그때 A 플러스 B 한 것은 이 조건은 얼마를 넘어서는 한다? 가장 큰 거 3만을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 바로 이것이 핵심 포인트 됩니다. 이제까지 시험 문제 26회 시험인가? 거기서 한 번 시험 문제 났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B가 4,000제곱미터, A가 25,000제곱미터 될까 안 될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는 4,000제곱미터, A는 25,000 하면 합치면 얼마죠? 그때는 29,000이 되잖아. 29,000이 되죠. 자, 그때는 둘 다 가능하더라. 그래서 합친 것이 3만 미만, 29,000 그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때 가장 큰 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B가 4,000인데 B는 4,000인데 A가 27,000이 된다면 어떻게 되죠? 각각 이거 봐. 요 B가 4,000, 그다음에 A가 27,0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B는 5,000 미만이니까 4,000 가능해. A는 3만 미만이니까 27,000 가능해. 문제는 둘을 더한 게 27,000 더하기 4,000 더하면죠 31,000이 돼버렸네. 더한 게 3만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31,000 넘어섰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럴 때는 이거 허가 대상의 원칙적 기준에 어긋난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둘을 합친 것이 그 중에 가장 큰 거 A죠? 그 3만 이걸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 그것이 어디에 나온 거? 바로 123페이지 맨 밑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그림 속에 들어있는 거 있죠? 그 박스 속에 설명 그림 그것이 지금 설명한 저거와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허가 기준의 용도지역별 구분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이 3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최근에 그런데도 시험 문제가 2번이나 연속 났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 기준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또 나눠집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지역을 다시
허가와 관련돼서 용도지역을 크게 셋으로 다시 나눈다. 첫째는 시가와 용도지역, 시가와 용도. 두 번째 유보 용도. 세 번째 보전 용도. 이렇게 셋으로 다시 나눈다. 시가와 용도지역은 뭐 하는 거죠? 지금 있는 여기는 그거 아직 들어가지 말자. 123페이지에 다시 허가 기준 요거 하나만 있는데 지금 1번만 하고 넘어갔었죠? 요거 잠깐. 허가 기준은 요 일정 기준 면적 미만이 되는데 만약에 두 군데 이상 거칠 때는 요렇게 적용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것도 하나씩 다 정리해야 돼요. 옛날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났었더냐? 다음 중 5가지를 다 열거해 놓고 다음 중 허가 기준에 맞는 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허가 기준 몇 개입니까? 5가지 다 맞는 거 써놓고 맞는 걸 고르랍니다. 5개. 이게 정답으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기준 5가지를 다 살펴본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자, 개발 행위를 허가 내줄 때 뭐에 어긋나면 된다? 거기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때는 허가 안 내준다는 얘기죠.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걸 이걸 우리 그림에 보면 그림 공부에서 이렇게 썼죠. 여기 도로가 있어요. 여기 옆에 땅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다 뭘 짓겠다고? 요양병원을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뭐 짓는답니까? 요양병원을 짓는다고 가정하자. 여기다.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허가권자가 허가 내줄 때는 첫 번째 뭐에 맞는다? 여기에 용도적이 무슨 용도적인지 그에 따라서 토지 형질 배경하는 게 일정 기준 면적 미만일 때 원칙적으로 허가 내주겠다. 기준 면적 미만일 건. 두 번째는 여기에 무슨 계획이 수립돼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또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돼 있다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답니다. 그거에 부합하도록 적합하도록 그렇게 경우에 허가 내줘라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이때 이거 허가 내주는데 요양병원인데 이게 여기에 무슨 사업이 시행된답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더라.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의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를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전은 여기 무슨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도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도로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여기다 요양병원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허가권자 허가 내주기 전에 누굴 찾아간다?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를 찾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뭐라 할까? 물어봅니다. 어이 사업 시행자, 네가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는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여기다 요양병원 짓겠다고 개발의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요양병원 짓겠다는 거 허가 내줘도 개발행위 허가 내줘도 너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하는데 지장이 있니 없니?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허가권자는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요거 의견 청취지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고 내서 틀린 적이 있었어. 그래서 동의까지 받을 필요 없어.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물어보고 의견만 들어보면 되지 동의까지 받아야지 그래야지 허가 불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간인데 도로공사인데 이 개발행위를 따라서 도로공사인데 지장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세 번째죠. 네 번째,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에 비추었을 때 그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주변 환경과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건 당연한 소리고 또 다섯 번째도 그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도로 만들겠다는 계획 같은 게 적절할 것. 그건 말 하나 많아죠. 그래서 이런 5가지 기준에 맞을 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허가 기준에 대해서 첫째 시가와 용도란 그 허가 기준 5가지 있죠. 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이게 바로 시가와 용도 지역입니다.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이걸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시가와 용도 구역이죠. 반면에 유부용도 지역은 원칙이 유부용도라는 게 뭐 하는 지역이랍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요 허가 기준 5개 있죠? 요 기준을 이거보다 더 강화 적용해도 좋고 또는 완화 적용해도 좋고
강화도 가능하고 완화도 가능한 이런 지역을 뭐라 부른다? 그걸 유보용도지역이라고 하고, 유보용도지역은 몇 군데겠다? 3군데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이거 외우셔야 돼.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 요거를 유보용도지역이라 부른다. 반면에 보전용도지역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뭐만 하자? 강화만 적용합니다. 보전은 완화시켜주는 건 없어. 강화만 적용하는 그건 바로 아까 말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역. 그래서 시가화 용도하고 유보용도지역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보전용도지역으로 본단다라는 거.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 그럼 이런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어디일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죠? 그 옆에 맨 위에 보면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지역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한다라고 됐잖아. 따라서 일단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건 어느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유보용도 지역하고 보전용도 지역 두 군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어디는 안 된답니까? 시가화 용도 지역에서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뭐를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라 해놓고 바로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 시가와 다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시험 문제에서 그게 틀려버린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보용도 지역하고 보전용도 지역에서만 짓는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유보용도 지역에는 뭐가 들어가고 보전용도 지역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시가와 용도 지역에서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수립 절차에 뭐 들어가는 내용들 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이제 허가 절차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허가 기준 살펴봤더니 내가 지금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기준이 이 5가지에 다 맞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순서는 형토, 사주기, 뭐 이렇게 써놨어요. 형질 변경,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 어긋나지 않을 것,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자,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또 기반시설 설치가 적정할 것. 자, 이런 식으로 5가지 형도 사주기, 동생한테만 사주지 말고 형한테도 사줘라, 형도 사주기. 자, 이런 것들은 허가 기준이라. 자, 그래놓고 이제 아까 말한 네 번째 거기서 뭐에 관련된 거?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어디냐라는 건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신청서 들어오죠. 개발행위 허가 절차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허가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당연히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네, 허가 신청서 제출합니다. 근데 조심할 거, 이 허가 신청서만 달랑 제출합니까? 아닙니다. 요때 허가 신청서에 뭐도 들어간다? 기, 위, 환, 경, 조라는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 위, 환경조가 뭐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자, 여기다 요양병원만 짓겠답니까? 아닙니다. 여기다 할아버지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인 공원도 만들겠답니다. 공원 기반시설이죠.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계획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제출하라. 또 이 요양병원 지면서 지하층을 파들어가다 보니까 집안 침하가 발생해서 옆에 있는 건물을 붕괴시킬 수 있죠. 그런 우회 방지시설 해야 됩니다. 또 흙먼지 펄펄 날리죠. 환경 방지시설 해야 됩니다. 또 공사 현장 지저분하게 보이지 말라고 그런 가림막 같은 걸 치잖아. 그런 게 경관에 관한 조치. 또 비탈면을 깎았으면 거기다 비탈면의 조경, 이런 기의 환경조 하는 걸 조건으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이런 계획서가 있다면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놓고 아까 했던 이거 도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때는 허가 내주기 전에 도로공사하고 있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의견 청취가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그때는 의견을 해야 됩니다. 또 뭐도 있죠? 이 공원은 무슨 시설입니까? 공공시설도 들어가야 기반시설이면서 동시에 공공시설. 그럼 이 공공시설은 아무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은 그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무상기수된다 그랬죠. 따라서 공원관리청을 찾아가서 뭐랍니까? 자, 요게 요양병원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 공원이 만들어지면 이 관리청이 너희들인데 니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얘들이 이렇게 공원 만드는 거 괜찮을까? 이상 없을까? 라고 해서 그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때도 의견만 들으면 되지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126페이지 중간까지. 그리고 각종 인허가 등 협의 및 의제는 아직은 필요하고 옆 페이지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까 뭐 했었죠? 일정 기준면적 미만일 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데 기준면적 이상일 때만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면적 이상일 때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때 도시계획의 심의죠? 토석 채취를 했는데 이 토석 채취하는 그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제곱미터 아니야. 토석을 채취하는데 그 부피야. 부피니까 세제곱미터가 맞아요. 면적은 제곱미터, 부피는 세제곱미터. 그때 토석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는 건 토석 채취하는데 면적이 3만 세제곱미터 상대는 부피일 때만 그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도 같이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 밑에 예외가 있어. 그것도 한 단계 더 들어가죠. 원래는 기준 면적 이상 되는 그런 토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토석 채취 중에서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그때는 뭘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가지고 예외 가나다라마 하고 5가지 나오죠. 요거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사유더라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그 다른 법령에 따라서 거치면 되지. 우리 국토의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획은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반이 수립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성장관리반을 수립할 때 그 절차에 보면요. 절차에 뭐 들었다?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이런 성장관리방안이라든지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면 도시계획들이 뭐라 하죠? 야, 전번에 이거 지구단위 우리가 수립할 때 그때 또 성장관리반 수립할 때 그때 거쳤던 그 내용이잖아. 똑같은 게 또 도시계획의 심의 거치네. 그때는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반을 수립하는 절차에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때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최소한 그 두 가지하고 하나 더 라번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는 따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혹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그런 개발행위는 따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제 5번째 허가 불허가 처분 했는데 이제 사실은 뭐냐면 이제 절차 끝나서 맨 마지막 쳐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절차가 있겠죠.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며칠 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근데 5번 128페이지 중간에 조건부 허가와 이행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조건부 허가라는 게 뭐죠? 아까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기위 환경 조화와 관련된 계획서도 제출하나 이게 뭐죠? 기반시설 설치나 그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종유에 관한 계획서도 제출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아까 하나 빠졌다. 기본 강의할 때 설명드린 건데 그때 어디에서는 126페이지 맨 위에 예외라고 했잖아. 무슨 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답니다. 왜 그러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 그랬죠. 그럼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데 야 기반시설 설치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에 제출해. 그럼 뭐라 쓴다? 이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설치가 관련된 계획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따라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그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 자, 그래놓고 이제 조건부 허가라는 건 그 5가지 하는 계획서를 제출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야, 너 여기다 기반시설 설치할래? 그럼 내가 개발행위 허가 내줄게. 너 우회방지시설 설치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할래? 허가 내줄게. 이게 다 조건부 허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허가 내주마. 자, 이러죠. 그럼 허가받는 입장에서는 조건을 이행한다고 할까 못한다고 할까? 대답은 여시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제가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상 개발행위 허가받고 나면
이제는 뭐 한다? 본전 생각나고 변심해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봐. 집안에서 설치하려면 돈 들어가요. 우리 방에서 설치해도 돈 들어가요. 다 돈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안에서 설치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해 주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 뭘 예측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기의 환경조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데는 뭐 한단다? 예치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다음에 공공단체 얘들은 끝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떼어먹고 도망갈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행 보증을 예치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예치 총 금액 얼마까지 가나죠? 총 공사비의 20% 범위가 원칙입니다. 총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하는 방법 옛날에 한번 났었는데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그런 예외적으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 보증서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는 거죠. 한국광해관리공단 말이 좀 어렵죠. 광해가 뭐죠? 광산업 같은 거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어떤 지원하기 위한 그런 공단이 한국광해관리공단입니다. 그럼 광산으로 인한 피해가 뭐가 있을까? 제일 많은 게 옛날에 석탄 패면 석탄을 캐러 들어가지고 그 석탄가루를 마시잖아. 폐에 새카맣게 석탄가루가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폐와 관련된 질환이 발생하죠. 바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는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어디 있습니까? 성면 같은 거 캘 때 옛날에 그 성면가루가 다 폐에 들어가서 1급 빨아물질이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그런 걸 처리해 주는데 걔들이 할 때도 이행보증서 등으로 뭘 할 수 있단다?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개발행 허가받은 자가 중검사를 받은 때는 중검사 받고 나면 그 이행보증금 예치한 거 있죠? 그때 중검사 받은 후에 이행보증금 예치한 걸 그때 반환한다 라고 됐습니다. 자, 개발행 허가의 제한. 그래서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부터 나오는데 그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개발행 허가의 제한. 여기서는 당분간은 당신은 개발행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분간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개발행 허가의 제한입니다. 뭐하고 다르죠? 불허가 처분하고 다릅니다. 불허 처분은 뭐죠? 당신은 안 돼요. 허가 기준을 살펴봤더니 기준에 안 맞으니까 당신은 안 돼요. 이건 불허가 처분입니다. 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반면에 개발행 회의 제한에 관한 건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정한 사유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이런 사유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다시 와보시면 그때 가서 허가인지 불허인지는 그때 결정하겠다. 당분간 허가 여부를 결정을 유보하는 것. 이걸 개발행 허가의 제한이라고 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